안녕하세요.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때 보통 뭘 담보로 잡나요? 이게 집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2조 7천억 원을 빌려주는 은행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투자 은행이 비트코인을 진짜 돈과 똑같이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80년 된 투자 은행이 직접 나선 이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지는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게 비트코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어떤 은행인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행은 1945년에 설립된 정말 오래된 투자 은행입니다. 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거래하는 회사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얼마나 보수적인가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이제 테러 때 9.11 테러죠. 이 세계무역센터에 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을 658명을 잃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요. 그런데도 이틀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을 정도로 끈질긴 회사입니다. 이런 신중하고 보수적인 회사가, 상징적인 회사가 비트코인에 손을 댄다라는 건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들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 회사가 힘을 합쳤는데,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돈을 빌려주는 역할이고, 이 팔콘 X라는 회사는 비트코인 거래를 도와주고, 메이플 파이낸스라는 회사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은행과 암호화폐 전문 회사들이 손을 잡은 거죠. 이건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이 완전히 다른 세계였는데, 이제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타이밍을 보면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얼마 전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1만 1,900달러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7만 4천 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한 달 반 만에 급격하게 회복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제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 걱정도 줄어들었겠죠. 이 시장이 뜨거워질 때 미리 준비해둔 똑똑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부동산이 오르기 전에 부자들이 먼저 사들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서비스가 정확히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졌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팔면 되지만 더 오를 것 같아서 팔기 싫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은행에 맡기고 5천만 원을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도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당장 필요한 돈도 생기는 겁니다.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차이점은 담보가 집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것뿐입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집처럼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 첫 번째 고객이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하지만 2조 7천억 원이라는 규모를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회사들이나 투자 회사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이 테슬라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공장을 지을 돈이 필요한다라면 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이 테슬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냐?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테슬라는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정말로 사업용 자산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개인들이 투기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회사들이 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진짜 자산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켄터 피츠제럴드 투자은행이 갑작스럽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작년 7월부터 준비를 시작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거의 1년 동안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를 한 거죠. 투자 은행들은 절대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십 번 회의하고 검토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돈을 잃을 위험은 없는지, 시스템은 안전한지 등등을 다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거라면 정말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보통 10년 뒤를 내다보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더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이 테더라는 회사와도 손을 잡을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테더는 USDT라는 코인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코인은 1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테더가 가진 돈이 1,400억 달러가 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만약 이 회사까지 참여를 한다면 비트코인 담보대출 시장이 정말 커질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는 것과 비슷한 임팩트인데요. 큰 회사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담보대출 시스템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담보대출 기업이 나온다라면 저 또한 적극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겠죠.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졌었습니다. 11만 달러에서 8만 2천 달러까지 뚝 떨어졌다가 관세를 연기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9% 오르는 등 이런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자체가 담보대출에는 큰 문제인데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추가로 담보를 더 맡기거나 아예 강제로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은행이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치를 유지하거나 올라갈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본 거죠. 또한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큰 투자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ETF라는 상품도 미국에서 승인되는 등 제도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는 정보의 차이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분석해서 결정을 하지만 개인들은 개인적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보통 큰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개인들이 나중에 따라가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 켄터 피츠제럴드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좀 더 깊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죠.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건 이들이 암호화폐를 미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현재 미국 정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단히 친화적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고 지니어스법이라는 법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칙 또한 이제 생겼습니다. 이 규제가 생긴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이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통 신호가 있어야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규칙이 있어야 큰 회사들이 안심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게 될 건데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조 7천억 원은 켄터 피츠제럴드가 관리하는 전체 돈에 비하면 아직 작은 부분입니다. 이건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 규모를 10배, 20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큰 은행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유명한 투자 은행들도 모두 암호화폐 관련 일들, 이 작업들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켄터 피츠제럴드가 첫 번째 문을 연 셈이고 다른 회사들이 줄줄이 따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회사들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제한이 많은데 앞으로 규제가 더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면 특히 IT 회사들이나 스타트업 같은 곳에서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금융당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조금씩이라도
변화는 있겠죠. 이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한 상태인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해킹당할 위험도 있고 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영영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급 보안 시설에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이 또한 담보 관리나 대출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발전을 했죠. 이런 기술 발전이 없었다라면 큰 은행들이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기술이 좋아지니까 금융도 발전하고 금융이 발전하니까 기술도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도박이 아니라 담보로도 쓸 수 있는 진짜 자산이 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안정될 수도 있고 신뢰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격은 많이 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가짜 돈이다라는 인식은 줄어들 겁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더 많은 기관, 돈이 암호화폐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경쟁도 치열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큰 은행들이 움직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둬야 합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투자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비트코인이 이제 금이나 부동산처럼 안전한 자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을 통한 자산 성장의 골든 타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